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메모리 또는 메모리 구조, 프로세스의 구조, 또 리스너 이런 관계들, 또 리드로그와 가이브가 뭔지, 데디케이트 서버, MT 서버 이게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기초적인 부분들이긴 한데 데이터베이스 처음 이제 접하시는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알아야지 다음 더 다른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메모리가 DB 서버에 이제 이렇게 메모리가 있다고 치면은 램 메모리죠. 램 메모리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DB 서버 메모리에 DB가 쓰는 영역이 이만큼이 있을 겁니다. DB 설치할 때 이만큼 쓰겠다고 이제 DB 생성할 때 이렇게 할당을 하는데 요게 이제 SGA라고 합니다. 이게 시스템 글로벌 에어리어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가 이제 오라클이 쓰는 영역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버퍼 캐시, 버퍼 캐시라는 영역이 있어요. 요거는 그 스토리지의 디스크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 파일들이 들어가 있죠. 이게 실제 DB죠. DB는 디스크에 있는 거니까. 메모리는 휘발성이라 서버가 전원이 나가버리면은 메모리 데이터가 다 날아가죠. 그래서 항상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디스크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운영할 때는 스타트업 해가지고 이제 메모리에 올려놓고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디스크에서 그냥 작업할 수는 없죠. 느리니까. 얘는 또 디스크는 느리니까. 그래서 이제 메모리 영역에다 쭉 올려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도 올려서 여기서 이제 어떤 SQL 작업을 처리하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디스크에 있는 DB 데이터 파일들의 그 데이터들, 그게 올라가는 캐시 영역이 버퍼 캐시예요. 캐시 영역이죠. 100%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 자주 쓰는 거 위주로 이렇게 블럭들이 올라가 있는 거고, 이제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쓰다 보면 이제 오래된 것들을 잘 안 쓰는 것들은 또 내려가고 여기서 사라지는 거죠. 메모리에서.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걸 버퍼 캐시라고 하고 아주 중요한 영역이죠. 그리고 또 이제 쉐어드 풀이라는 게 있어요. 쉐어드 풀은 이제 SQL이 실행되고 그러면은 SQL에 대한 그 분석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이 SQL에 어떤 테이블들을 액세스하고 그 테이블에 인덱스가 있으니까 이걸 탈 거다, 아니면 인덱스가 없으니까 풀스캔 할 거다, 그런 플랜 정보들, 또 이 테이블하고 이 테이블하고 조인하는 하는 게 어떤 테이블과 어떤 테이블이 어떤 컬럼으로 조인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인할 것인지, 네스티 루프로 돌 것인지, 해시 조인할 것인지, 그런 플랜 정보들, 그런 것들을 정보를 쭉 파싱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걸 파싱이라고 하는데, 그걸 파싱 해가지고 그걸 이제 메모리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커서라고 합니다. 커서가 저장되는 영역이 바로 이제 이 쉐어드 풀인데, 엄밀히 따지면 쉐어드 풀의 전체가 다 그 커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반을 딱 나눠 가지고 커서가 들어가는 영역이 있고, 이런 그 아까 SQL 파싱 정보가 들어간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또 딕셔너리 캐시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라이브러리 캐시라고 그러고, 이걸 딕셔너리 캐시라고 하는데, 라이브러리 캐시가 아까 금방 얘기한 그 SQL 파싱 정보가 들어가는 거고, 딕셔너리 캐시는 이제 테이블에 대한 그 메타 정보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DB에 지금 테이블이 ABC 테이블이 있는데, 그 A 테이블에 있는 컬럼이 A1, A2, A3로 돼 있고, 그 컬럼 중에 A1 컬럼은 인덱스가 있고,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B 테이블은 파티션이 되어 있고,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정보. 그걸 알아야죠. 그걸 알아야지 이게 어떤 SQL이 들어왔을 때 그 SQL에 대해서 얘는 인덱스가 있으니까 인덱스를 태워야겠다,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딕셔너리 정보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이게 원래 디스크에 있는 거죠, 얘도. 근데 매번 실행할 때마다 이 정보가 필요한데 이걸 매번 디스크에 올리면 느리니까 당연히 항상 자주 쓸 거니까 여기다 어디다 올려놓고 계속 쓰면 좋겠죠. 그게 딕셔너리 캐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딕셔너리 캐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자주 쓰기 때문에 예, 버퍼 캐시에 놓고 뭐 올렸다 냈다 하지 않고 따로 이렇게 쉐어드 풀이라는 영역에다가 항상 거의 항상 쓰기 때문에 예, 이렇게 아예 그냥 박아놓고 쓰는 거지. 메모리 돌려놓고. 예, 그러고 그 외에도 또 많아요. 지금 버퍼 캐시하고 쉐어드 풀 두 개의 메모리 영역을 그 크게는 SGA라고 되어 있고 오라클에 쓰는 메모리 그 안에 이제 버퍼 캐시하고 쉐어드 풀을 알아봤는데 그거 말고도 또 이제 뭐 라지 풀이라든가 또 뭐 자바 풀 또 뭐 스트림즈 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 옵셔널하게 이제 필요에 따라서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그런 식인데요. 버퍼 캐시하고 쉐어드 풀은 반드시 쓴다고 보면 되고 얘네들은 이제 옵셔널하게 필요에 따라서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자바를 DB 오라클 DB 안에서 자바를 지원하거든요. 자바 실행도 가능한데 그거 할 때는 이제 자바 풀이 필요하겠죠. 뭐 그런 용도. 이게 라지 풀 같은 경우는 뭐 병렬 처리할 때 병렬 프로세스 간에 이제 메시지 주고받고 하는 뭐 그런 걸 여기다 좀 저장을 한다든가 뭐 그런 용도로 또 알멘 백업 복구할 때 알멘이 백업 복구할 때 그 디스크 IO 버퍼 용도로 임시 저장 용도로 이제 또 라지풀 쓴다든가 뭐 그런 용도로 쓸 때 이제 라지풀이 좀 필요할 때가 있고요. 스트림즈 풀도 그렇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풀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뭐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냥 크게는 버퍼 캐시하고 쉐어드 풀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고 나머지는 그냥 이런 게 있는가 보다 정도만 알면 되고요. 그리고 DB를 세팅할 때 DB를 처음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원래 옛날에는 다 옛날 낮은 버전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항목들을 다 정의를 해줬어야 됐어요. 버퍼 캐시는 몇 메가를 쓸 거고 쉐어드 풀은 몇 메가를 쓸 거고 이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해줬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파라미터 파일에서 관리가 되고 근데 이제 버전이 올라가면서 이게 나이나인가 텐진가부터 정확히 버전 기억 안 나는데 텐지였나? 또 이게 SGA를 하나만 요것만 잡으면 되는 SGA 언더바 타겟 TARGET SG 언더바 타겟이란 파라미터 하나만 딱 잡아주면 나머지는 요런 애들은 알아서 지가 알아서 그냥 오라클이 알아서 세팅해주는 알아서 그냥 버퍼 캐시 얼마 잡고 이렇게 잡는 거죠. 내가 SGA 타겟에서 5기가로 잡으면은 5기가 안에서 버퍼 캐시 얼마 잡고 쉐어드풀 얼마 잡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해줍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편해졌고요. 정확히 버전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그건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나오긴 합니다. 또 하나 알아둬야 될 메모리 영역이 PGA라는 게 있어요. PGA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지금 공통으로 쓰는 메모리 영역이었고 공통으로 반드시 써야 되는.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스들 DB가 하나씩 DB에 이제 세션이 하나씩 붙어가지고 무슨 작업들을 처리할 거 아닙니까? SQL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처리해달라 이렇게 할 건데 그걸 이제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개 사람이 SQL을 DB 접속해가지고 붙어서 SQL을 실행하면 10개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100명이 붙어서 하면 100개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뜨게 되고 다 뜹니다. 뜨는데 얘가 공통적으로 이제 뭐 SQL 파싱 한다든가 버퍼 캐시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SGA에서 하면 되는데 그거 말고 얘 혼자만 단독으로 써야 되는 그런 또 메모리도 필요하거든요. 얘도 이제 뭐 내부적으로 가져온 데이터를 뭐 소팅을 한다든가 그런 거 할 때는 이 프라이빗한 공간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PGA라고 합니다. 이게 뭐 아마
프라이빗 글로벌 에어리아인가? 아마 정확한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PGA가 이 영역에 이제 영역을 할당해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소트 뭐 그룹 바이 이런 용도로 많이 쓰고요. 프라이빗하게. 근데 이제 SQL 이 세션에서 돌리는 SQL이 너무 크다. 엄청나게 큰 SQL 돌린다. 소트량 장난 아니다. 그럼 PJ를 엄청나게 많이 쓰겠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J가 처음엔 이만큼 잡아놨지만 쓰다 보면은 막 2배, 3배 이렇게 필요하면 막 늘어납니다. 이게. 예, 그렇게 되는데 처음 이걸 얼마로 잡을 거냐 이것도 이제 그 파라미터가 있어요. PGA 언더바 aggregate aggregate 언더바 타겟이라는 게 있어요. 타겟 이걸로 잡는데 PGA aggregate 타겟 요거 잡아놓은 거 내가 5기가로 잡아놨다고 하시더라도 나중에 굉장히 많은 프로세서가 돌면서 큰 SQL들이 막 실행되고 그러면은 이게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늘어나요. 이게 어디까지 늘어나냐면 한 3배까지는 늘어난다고 되어 있고 이게 그거 말고도 또 PGA aggregate 리미트인가? 아마 그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잡아놓은 리미트 안에까지 뭐 늘어나든가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거든요. 어쨌든 뭐 이건 이제 그 DBA들이 알아야 되는 거고 뭐 그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가면 이제 거기까지 쭉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뭐 너무 처음부터 많은 걸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그 정도까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걸 잡을 때 SJ 타겟을 잡고 PGA 애그리게이트 타겟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 DB 생성할 때 얼마를 쓰겠다라고 5기가 쓰겠다 5기가 쓰겠다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버전이 또 올라가면서 얘도 또 버전이 생각이 안 나는데 11인가 12인가 모르겠는데 메모리 타겟 이건 다른 색깔로 써볼까요? 메모리 언더바 타겟이라는 파라미터가 생겼어요. 이걸 세팅을 하면 얘는 SJ 타겟하고 PGA 애그리게이트 타겟을 다 합친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타겟만 잡아주면 이 SJ 타겟이나 PGA 타겟을 따로 애그리게이트 타겟을 따로 잡아줄 필요가 없어요. 메모리 타겟을 그냥 10기가 잡아주면 알아서 SJ 타겟하고 PGA 애그리게이트 타겟을 제가 알아서 잡아줍니다. 좀 편해졌죠. 메모리 관리하기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고 그래서 메모리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 다음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들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DB 서버인데요. DB가 설치되어 있는 돌아가는 그건데 여기에서 PS-EF 그랩 PS-FU로 할까요? FU 오라클 이렇게 하면 지금 오라클 유저에서 떠 있는 프로세스를 쭉 보여주거든요. 전부 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기에 보면 오라 언더바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이게 다 오라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들이에요. 오라클 DB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오라클 DB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돌아가는 프로세스들이에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에서 뭐 이게 지금 굉장히 많아서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게 용도도 뭐 제각각이고 그래서 다 모릅니다. 뭐 알려면은 뭐 구글링 하면 다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뭐 P 같은 경우는 뭐 패러렐 프로세스들 병렬 처리할 때 쓰는 프로세스들이고 뭐 몇 개는 알지만은 다는 모르고요. 용도에 따라서 로그라이터 같은 경우는 로그 라이팅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아카이브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이거 그거 할 때 쓰는 프로세스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피몬. 그리고 피몬하고 여기 또 있네요. 어디가지? 오라 언더바 S몬. 얘네들은 항상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얘네들은 항상 DB 하나당 하나씩만 떠 있어요. 다른 건 뭐 2개씩 떠 있을 수도 있고 패러렐 프로세서 같은 건 P0, P1, P2
P003, 004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뜨는데 쟤네들은 딱 하나씩밖에 안 떠 있어요. 그래서 DB에서 제가 이제 S몬이나 P몬 같은 경우는 DB의 메인 핵심 이제 연산들, 그러니까 핵심 프로세싱 작업들을 하는 중요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쟤네들이 내려가면 DB는 죽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B는 내려갔다. 그렇게 보면 되고, PS-EF 그래프 해가지고 오라 언더바 S몬 이렇게 해서 보시면, 그래프를 빼먹었네요. 그래프 오라 언더바 S몬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지금 하나만 나오잖아요. 이렇게 DB가 이 시스템이 여러 개 깔려 있으면 이게 여러 개 나와요. 이게 오라 언더바 S몬 요거, 오라 언더바 S몬 딴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DB가 몇 개 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쉬운 방법이죠. 이렇게 하면. 그리고 S몬이 없다 그러면 어떤 SID에 대해서 DB 네임에 대해서 어떤 S몬이 없다 그러면 그 DB는 내려간 거죠. 죽거나 뭐 그런 거죠. 누가 내렸거나. 하여튼 P몬, S몬,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고, 이제 DB가 살아있는지, 그리고 또 공통적인 규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통적인 규칙이 오라 언더바로 반드시 시작하고, 오라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들은 딱 명확하게 오라 언더바로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ASM을 배우면 그건 이제 RAC 설치하고 그럴 때 ASM을 쓰게 되는데, 그 ASM 같은 경우는 ASM 언더바라고 나오긴 하지만 그건 이제 RAC의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오라클에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오라 언더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네들 함부로 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잡아가지고 뭐 킬 시키거나 뭐 이러면 DB가 맛이 갑니다. 킬 시키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죠. 그러고 리드로그, 아카이브로그 이런 것도 있죠. 또 리드로그, 아카이브로그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아까 이제 이렇게 DB 서버에 메모리가 이렇게 있고, 메모리가 여기에 이제 SGA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SGA 영역이 있고 PGA 영역도 있고, 여기에 사실은 더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그 리드로그 버퍼라는 것도 있어요. 리드로그 버퍼라는 게 있는데 메모리에 있거든요. 여기 얘도 이 SG 안에 포함되나? 여기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리드로그 버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라클은 리드 언두라는 게 있거든요. 옛날에는 언두를 롤백이라고, 롤백 세그먼트, 롤백 테이블 스페이스 이랬었는데, 지금은 언두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고, 이 안에 언두 테이블 스페이스, 뭐 언두 영역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이제 세그먼트는 롤백 세그먼트 이런 식으로 나눠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얘는 뭔가 작업을 하다가 DB가 확 죽어버렸거나 그랬을 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커밋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DB가 올라오면서 얘를 갖다가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뭐 롤백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커밋이 안 됐기 때문에 얘는 백으로 돌리는, 원상 복귀하는 뭐 그런 걸 할 때 이제 언두 영역에 있는 걸 사용하게 되고요. 꼭 DB가 죽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뭔가 작업을 업데이트를 막 하다가 캔슬을 눌러버리면은 이제 언두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롤백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때 이제 언두 공간에 있는 걸 사용하게 되는 거고, 리두는 진짜로 이제 DB가 확 죽어버려가지고 갑자기 서버가 내려가거나 해가지고, 근데 분명히 사용자는 커밋을 쳤어요. 커밋을 쳤으면은, 근데 이제 데이터 파일에는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랬을 때는 다시 이걸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리드 공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이게 리드는 리드도 데이터 파일의 디스크 영역이에요. 여기는 지금 디스크 영역입니다. 이쪽은 디스크 영역.
이쪽은 서버 영역, 메모리 영역이죠. 이쪽에 리두도 리두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리두 파일이라는 게. 그리고 여기는 리드로그 버퍼라는 메모리 영역이 있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쓰고, 데이터 파일은 원래 여기 변경된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업데이트나 델리트나 인서트 했을 때 변경된 데이터는 버퍼 캐시에 있죠. 얘도 이제 데이터 파일에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요건 이제 또 DB 라이터라는 게 하고 그렇게 분업화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제 근데 커밋을 치면 리드 로그에 있는 걸 갖다가 리드 버퍼에다가 이렇게 라이팅을 해요, 반드시. 그래서 DB가 확 내려가도 항상 여기에 이제 예, 복구할 수 있는 그 정보는 항상 디스크에 있는데, 데이터 파일은 이게 비동기예요, 비동기. 그러니까 커밋이 친다고 해서 반드시 여기 라이팅을 반드시 끝나야지 딱 사용자가 리턴 받는 게 아니라 얘는 비동기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커밋이 아직 안 되는, 여기에 라이팅이 안 됐는데 확 죽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DB를 올릴 때 여기에는 지금 뭐 A라는 값이 3이라고 딱 바뀌었는데 여기는 옛날 값 A라는 값이 2로 딱 돼 있다. 그러면 3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할 때 이제 리드 영역을 쓰게 됩니다. 복구 DB가 확 죽어가지고 올라올 때, 예, 그때 리드 영역을 써요. 그래서 리드와 언두의 역할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예, 그때 이제 이걸 리드 버퍼라고 그러고 밑에 있는 걸 리드 컨트롤 P 리드 로그 파일이라고 하죠. 리드 로그 파일. 예, 리드 로그 파일. 이게 뭐 여러 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돌려가면서 써요.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이것도 깨지면 안 되니까 중요한 복구할 때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리드 로그는 깨지면 안 되죠. 데이터 파일은 좀 뭐 반영이 안 됐거나 그랬다 쳐더라도 리드 로그에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 가지고 딱 복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리드 로그가. 그래서 리드 로그 파일까지는 무조건 생성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리드 로그 파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아카이브 모드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걸 아카이브 모드로 바꾸면 이걸 DB를 이제 DB가 변경 정보가 쭉 그 리드로그에 쌓였던 정보가 다 재활용되면서 엎어써지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파일이 이 아카이브 파일로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이걸 이제 DB를 중요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DB 자체를 아카이브 모드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리고 좀 덜 중요한 데는 그냥 아카이브 모드로 운영 안 하고 그러면 아카이브가 안 생깁니다. 근데 아카이브 모드로 운영하게 되면 아카이브 파일이 반드시 생기고 나중에 이제 복구할 때 이게 있으면 과거 어느 특정 시점으로 복구하겠다. 내가 한 일주일 전으로 복구하겠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가능하고 그 당시 일주일 전에 받아놓은 풀백업 파일하고 그다음에 아카이브 로그가 다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딱 그 시점에 복구도 가능하고, 이게 백업 복구할 때 굉장히 유연성을 많이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아카이브 로그가 있으면 좋습니다. 없으면은 그냥 백업을 내가 만약에 어제 10시에 받아놨다. 어제 저녁 10시에 받아놨는데 백업을 얘는 그냥 전체를 그냥 풀 백업 받을 수밖에 없죠. 그냥 DB 데리고 받는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받았다가 DB가 오늘 아침에 깨졌어요. 그래서 백업본을 써야 돼. 그러면은 어제 10시부터 오늘 아침까지 발생한 트랜잭션들 뭐 변경한 것들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어제 10시 버전으로 딱 복구해 놓는 겁니다. 이것밖에 안 돼요. 근데 아카이브가 있으면은 어제 10시에 한번 받아놨다 치더라도 10시 이후에 바뀐 변경분, 그게 아카이브 로그잖아요. 그게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다 복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백업은 전체 백업은 어제 10시에 받아놨지만 아카이브 로그 파일들이 어제부터 쭉 오늘 아침까지 다 있으니까 이걸 복구하게 되면 오늘 아침 장애나는 시점까지 딱 복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구를 더 완벽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카이브 로그를 반드시 중요한 시스템은 다 하죠. 다 하는 거고요. 이게 리드 로그 파일이 변경돼서 아카이브로 이렇게 딱 바뀌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는 거고, 아카이브가 좀 많이 쌓여요. 트랜잭션이 많은 경우는. 그래서 아카이브가 풀려면은, 이런 중요한 시스템은 아카이브가 굉장히 중요하죠. 복구할 때 반드시 필요하니까. 근데 뭐 중간에 이빨이 빠지거나 뭐 지워지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카이브를 계속 쌓는데, 계속 쓰는데, 데이터 변경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아카이브를 계속 쌓는데 이쪽 공간이, 디스크 공간이 부족해. 그러면 이제 아카이브를 못 쓰잖아요. 아카이브를 못 쓰면은 뭐 아카이브 안 쓰고 그냥 막 DB가 돌아가 버리면, 그러면 사용자는 모르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나중에 뭐 DB 복구하려고 그러는데 아카이브가 없네?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DB는 그냥 씁니다. 가만히 서버려요. 그냥. 더 이상 작업을 안 해요. 업데이트, 델리트 뭐 이런 거 하는 것들 다 멈춰요. 그래서 아카이브 공간이 풀려면 전산시 난리가 나죠. 다 서버리니까. DB가 멈춰버리니까. 조회밖에 안 돼요.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카이브 공간, DBA는 아카이브 공간 풀라는지 그거 잘 봐야 됩니다.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 게 아카이브, 리드로그 아카이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언두, 롤백 이런 것들 그런 거다. 리드로그, 이게 리드로그에 해당되는 거죠. 언두는 이건 이제 원복을 위한 거고, 얘는 장애식 복구를 위한 거고. 그리고 리스너 SQL 통신, 요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이렇게 DB 서버가 이렇게 있었죠. 메모리가 SGA 영역이 있고, DB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리스너가 여기 떠 있죠. 어느 메모리 영역, 전체 메모리 중에 리스너가 이렇게 프로세스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처럼 뭐 S몬이나 P몬처럼 이렇게 리스너가 떠 있습니다. 얘가 이제 접속을 받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 같은 DB 서버로 이렇게 SQL 플러스로 텔넷으로 해가지고 SQL 플러스로 들어와서 이 안에서 작업하는 거 말고, 저기 바깥에 이 DB 서버가 아닌 다른 데에서 이렇게 넘어온 것들, 그걸 이 리스너가 받습니다. 리스너가. 그러니까 뭐 다른 와스 서버라든가 아니면 사용자 진짜 PC에서 직접 붙는 경우, 그렇게 붙는 경우에 이제 여기는 이제 TCP/IP 통신을 하게 되겠죠. TCP/IP 통신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로 해서 다 붙는데, 그때 처리해 주는 게 리스너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리스너가 역할을 해주는데, 그래서 받아서 이제 이렇게 딱 DB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리스너는 프로세스가 하나예요. 하나. 물론 여러 개 띄울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나입니다. 얘가 만약에 이게 리스너가, 이게 사용자가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DB 서버에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와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이 리스너 하나 프로세스 가지고 이걸 다 받으려면은 여기에서 병목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안 하고, 리스너는 접속만 처음에 받는 역할만 하고, 그 다음엔 바로 여기에 데디케이트 서버라는 걸 띄워줘요. 이렇게 사용자별로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래서 처음 접속만 얘가 신경을 써서 받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접속이 일단 들어오면 나머지 SQL 처리는 사용자가 리스너를 거치지 않고 접속을 통과했으면 이렇게 직접 통신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SQL을 실행을 해가지고 뭐 작업을 해서 결과를 받고 다시 이렇게 받아가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걸 데디케이트 서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여기서 10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도 100개의 데디케이트 프로세스가 뜨는 방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걸 좀 개선한 방식이 이제 MTS라는 겁니다. MTS라는 방법인데, 이게 멀티 스레디드 서버라는 거예요. 데디케이트 서버가 이렇게 100명이 들어오면 100개를 띄우고 1000명이 들어오면 1000개를 띄우니까 너무 이게 자원 낭비가 심하지 않냐. 이게 저걸 프로세스 띄우는 것도 다 메모리 잡고 사용하는 건데 금방 메모리가
풀나지 않을까. 대부분 놀고 있는 프로세스도 많을 건데.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MTS, 멀티 스레디드 서버. 얘는 한 뭐 10개만 띄워놓는다. 서버 프로세스를 딱 해놓으면은 이 10개 서버 프로세스들이 이게 100개가 됐든 1000개가 됐든 어느 버퍼에다 딱 이게 작업을 갖다 놓고 작업에서 10명이 나눠서 하나씩 작업을 받아다가 처리해주고 리턴하고 하나씩 받아다가 작업을 꺼내가지고 처리해주고 리턴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뭐 100명이 들어오든 1000명이 들어오든 10,000명이 들어오든 딱 10개 프로세스만 띄워놨으면 10개 MTS 프로세스가 처리를 해주는 방식. 그런 방식이죠. 그럼 메모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죠. 뭐 1000명이 들어온다고 1000개 프로세스 띄우는 것보다는 1000개가 다 일을 하진 않거든요. 대부분 아이들 상태로 있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액티브하게 돌다가 또 쉬었다가 막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 MTS 방식이 굉장히 자원적으로 입장에서 볼 때는 효율적인 방식이고,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별로 좋지는 않죠. 사용자는 자기 거가 무조건 일단 빨리 처리되길 바라는데, MTS는 일단 이게 너무 많이 몰려 있으면은 이 큐에 가서 기다려야 되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고, 사용자는 무조건 반응 속도가 중요하죠. 서버가 뒤지든 말든 나와 상관없고 일단 내 거나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데디케이티드가 좋고, 서버 입장에서는 공간을 활용적으로 쓴다는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MTS가 좋고, 옛날에는 그래서 MTS를 되게 많이 썼는데 지금은 뭐 잘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하드웨어 가격들이 싸져가지고 메모리가 굉장히 커요.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커서 1000개를 띄우든 10,000개를 띄우든 다 커버가 가능하죠. 메모리가 워낙 커져가지고, 그리고 램 가격도 많이 싸져서 굳이 MTS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게 MTS 하나를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얘를 죽여버리면 얘가 처리하던 작업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건데 한꺼번에 다 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데디케이티드 방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뭐 1000개면 1000개 이런 식으로 데디케이트 방식으로 띄워놓으면, 만약에 얘가 문제가 일으켰다, DBA가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막 SQL 악성 SQL 돌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서 누군가 봤더니 얘야. 그럼 얘만 죽이면 되잖아요. 얘만 죽이면은 이게 한 명만 영향받는 거예요. 한 명만. 자기 것만 죽은 거니까. 한 1000개 중에 1000분의 1, 1000개 프로세스들 중에 한 명만 장애가 난 거기 때문에 장애가 난 거가 아니죠. 한 명만 그냥 내 거 왜 죽었어? 이러겠지. 하지만은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디케이트. 근데 MTS 방식은 뭔가를 문제가 있어가지고 발견했는데 이 프로세스를 확 죽여버리면 한 명만 영향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만약에 뭐 10명이 물려있다면 10명이 다 확 내려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니까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어쨌든 요새는 데디케이티드를 많이 쓰고요. 요것도 프로세스 상에서 한번 보면은 만약에 내가 SQL 플러스 해가지고 스코트 타이거, 이게 원래는 이제 다른 DB에서 다른 시스템에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이제 같은 DB이긴 하지만 요걸 이제 SQL넷으로 붙으면은 똑같이 동작하니까요. 로컬호스트에 오라 19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붙었죠. 이제 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뒤에다가 그냥 원래 여기까지만 하면은 로컬하게 붙는 거니까 좀 다른데, 리슨을 거치지 않는데 요걸 골뱅이 쳐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 SQL넷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리스너가 일단 받는 거죠. 받은 다음에 프로세스를 띄워줍니다. 프로세스, 데디케이트 프로세스를 띄워주고요. 그 데디케이티드 프로세스는 잠깐만 창을 하나 더 열어서 이렇게 보면 ps-fu 오라클 하면 오라클 유저에 있는 모든 걸 다 보는데, 여기 보면 이게 하나 생겼죠. 원래는 아까는 지금 오라 언더바로 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들만 잔뜩 있었고, 근데 여기 보면은
SQL 플러스도 물론 하나 있고 SQL 플러스 들어왔으니까 이거 말고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오라 19에 로컬 이퀄 도 로컬 이퀄 도 이게 이제 리스너를 통해서 들어와서 요거 여기서 얘 거 작업을 처리해주기 위한 이제 데디케이트 서버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dedicated 서버, MTS 서버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초보 DBA들이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오라클 메모리 구조, 프로세스들 구조, 뭐 그리고 SQL 내 리스너와 관련된 부분까지 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RAC에 대해서 시간을 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